비주얼 상용외과. 주식구조 5,700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진통 끝에 오늘 새벽 4시 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유치원 3법 처리는 무산됐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등 199건의 안건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에 올겨울 첫 한파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아침 기온이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서해안 곳곳에는 최대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가급적 연내 답방하는 방향으로 북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어제 투신에 숨졌습니다. 모든 것을 안고 간다는 내용의 유서도 발견됐습니다.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에 근무하던 판사의 수첩에서 재판 배당을 조작한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재판이 배당되기도 전에 사건 번호를 기록한 흔적을 발견한 겁니다. 469조 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엿새나 넘겨서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야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야합이라고 항의하면서 몸싸움까지 벌인 끝에 결국 표결엔 불참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4시 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정 시한을 엿새나 지났는데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래 가장 늦은 처리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469조 6천억 원입니다. 당초 정부안은 470조 5천억 원 규모였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 합의로 9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사회복지와 일자리 예산 등 5조 2,200억 원이 깎였고 대신 SOC 예산 1조 2천억 원 등 총 4조 2,900억 원이 늘었습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예산 부수 법안들을 처리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채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은 기재위 회의장 입구를 막았고 기재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면서 국회 직원들과 몸싸움이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법사위에서도 충돌이 이어졌지만 예산안은 통과됐고 야3당은 결국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정치권 내 갈등이 더욱 커질 걸로 보여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네, 서울 기온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졌고 서해 곳곳에는 대설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금요일 밤 홍대 거리가 목도리에 털모자, 마스크로 무장한 시민들로 분주합니다. 두 눈만 빼꼼 내놓았을 뿐 살을 애는 칼바람에 너나 없이 맨살을 감췄습니다. 발걸음은 하나같이 바쁩니다. 평소에는 그냥 옷 하나만 걸치고 있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갖고 롱패딩 입고 나왔어요.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갑작스러운 한파가 당혹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방한 도구를 챙겨 나오지 못한 이들은 길거리에서 파는 털모자가 반갑기만 합니다. It's very cold. I'm from Texas and Texas doesn't get cold like Korea. Very much more cold. 따끈한 어묵 국물을 들이켜 얻은 온기에 힘입어 정류장으로 향해 보지만 쉴 틈 없이 몰아치는 찬바람에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은 길게만 느껴집니다. 오늘 새벽엔 서울의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졌고 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훨씬 낮습니다. 특히 서해안 곳곳에는 최대 10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돼 수도 동파 등 시설물 피해와 낙상 사고를 주의하라고 기상청은 조언했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에선 대학 졸업장과 일자리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아우스빌둥 프로그램입니다. 독일어로 양성이라는 뜻인데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엔 지난해 도입됐는데 독일 자동차 회사인 벤츠와 BMW 코리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학교 이론 교육 30%, 직업 실습 훈련 70%로 이루어졌습니다. 3년에 걸쳐서 이 과정을 마치면 전문대 학사 학위는 물론이고 직업 훈련을 받은 기업에 취업해서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또 기업은 실력 있는 인재를 미리 확보할 수 있어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문은 아우스빌딩 프로그램이 대학 입시에만 매여있는 교육 현실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한겨레 보겠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을 허가한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부로 내세웠지만 병원이 이를 어겨도 마땅한 법적 제재 장치가 없다는 기사입니다. 현행 의료법에선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 환자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녹지병원이 이런 이유를 대면서 내국인을 진료하면 제재할 방법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제주도가 병원에서 내국인 환자를 진료하면 허가 취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다 보니 내국인이 외국인 이름을 빌려 진료를 받아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는 서울 강남권 전세값이 내려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단일 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죠. 9,500여 세대인 송파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입니다. 헬리오시티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 9월만 해도 전세값이 8억 5천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2억 원가량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전세 매물에 비해서 수요가 없다 보니까 세입자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강남권에 10,000가구 넘게 입주할 예정이어서 전세 시장의 약세는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학교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나가지 못하는 초등학생이 적지 않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이 서울의 초등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46%가 점심을 먹고 남는 시간에 교실 안에만 있어야 했던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선생님이 점심시간에 자유롭게 노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밖에 나갈 수 없어 소화가 안 되고 답답한 기분이라고 말합니다. 교사들은 밖에서 뛰어놀지 못하는 아이들이 안타깝다고 했지만 안전사고를 걱정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학생 안전관리 문제와 관련한 소송이 213건 있었습니다. 학교 안에 놀이공간이 늘리거나 안전 인력을 보강하는 등 학교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인 ISD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세계에서 ISD 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를 당했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죠.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 원대 ISD 소송이 대표적인데 올해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이어서 독일 엘리베이터 업체도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계 헤지펀드 등이 우리 정부에 제기한 누적 청구 금액은 알려진 것만 해도 6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이 투자의 개념을 굉장히 넓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ISD 소송을 제기하기가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처럼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의 정책이나 결정을 뒤집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세계 3대 현악 명기로 불리는 스트라디바리 바이올린이 오는 13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매 시장에 나온다는 기사입니다. 17세기 이탈리아의 악기 명장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스트라디바리 바이올린은 현재 전 세계에 600여 점 남아있는데요. 이 중 1692년에 만든 바이올린이 경매에 나옵니다. 경매 시작가가 무려 70억 원이라고 합니다. 스트라디바리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비싸게 팔린 건 레이디 블런트란 이름이 붙은 1721년산 바이올린이라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통과된 소식 전해드렸는데 유치원 3법은 상정을 못해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비롯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은 윤나라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 유치원 3법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이라는 큰 틀에 동의하고 릴레이 회의를 벌였지만 처벌 방안에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학부모가 낸 교비와 정부 보조금을 통합하고 학부모 교비를 교육 목적으로 쓰지 않으면 형사처벌하자고 했고